안녕하세요, 엑신입니다. 오늘은 매크로 기초 강의 세 번째 값이 있는 마지막 행과 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강의니까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이제 다 아시죠? Alt F11 이렇게 해서 이거 제가 지난 강의에 복사 붙여넣기에 사용했던 매크로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요거 이렇게 열린 김에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에 이렇게 여기 모듈이 삽입되어 있는 거 없앨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모듈이 지금 내가 여기 1번 모듈이 요 내용인데요. 요 1번 모듈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요 모듈 1번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모듈 1 제거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 제거하면 이 제거하기 전에 이 모듈 1을 내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따로 뭐 저장해 놓고 싶다 하면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되고요. 필요 없으면 아니오를 누르면 됩니다. 저는 그냥 아니오로 없애도록 할게요. 모듈을 삭제하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F11을 누른 상태에서 이 창이 뜨면 지금 내가 해당되는 문서를 클릭하고요. 삽입, 다시 모듈을 삽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모듈을 눌러서 삽입을 합니다. 자, 이제 요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한번 짜 보도록 할게요. 서브.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값이 있는 마지막 행과 열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행과 열. 이렇게 해볼까요? 엔터. 자,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제가 여기 시트 2번에다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뭐 선택도 배웠고 복사도 배웠고 뭐 이런 걸 했는데요.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딱 알고 있는 여기까지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거나 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값이 행이 11 행이다. 뭐 여기가 세 번째 열이다. 시열이다. 이런 거를 눈으로 보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취급하는 데이터의 값이 어디가 끝인지를 항상 변하는 그런 것들을 취급할 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뭐 선택을 하거나 하면 해주는데 이 값이 계속 변한다고 할 때는 이 매크로를 통해서 마지막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통해서 뭐 선택을 하거나 뭐 붙여넣기를 어디에 뭐 어디까지를 복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셀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요 전에 선택이라는 부분을 할 때 배운 명령어인데요. 셀스. 먼저 여기 앞에는 로우 값을 적어주고 뒤에 컬럼 값을 적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로우 값을 적어주는 곳에 이렇게 rows count 이렇게 일단 적어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우의 전체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운트가 들어가면 항상 전체 값이 무엇인가, 몇 개인가 이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컴마, 이제 컬럼 값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내가 만약에 알고 싶어하는 열이 A열이다. 그러면 여기다 A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and xl up low.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바로 A열에 있는 값이 있는 마지막 행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명령어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제대로 지금 구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 값을 어떠한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뭐 end row의 마지막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어떠한 값 요거는 뭐 a, b, c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변수라고 해요. 요 값이 아직 뭔지 모르지만 변하는 어떤 값이 여기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변수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지금 구하는 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는 얘기는 컴퓨터에서는 이 내가 구한 이 값을 요 AND-R이라는 변수에다 이렇게 쏙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AND-R이 A열에서 마지막 값이 있는 마지막 행 번호가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제대로 요 AND-R이 찾아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여기 어디에다가 출력을 해보면 프린트를 해보면 되겠죠. 출력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 한번 써줘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셀 14의 1번 뭐 레인지로 해도 되고요. 셀을 지금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 셀스라는 명령을 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로우 값은 14, 컬럼 값은 1. 여기죠. 14번째 첫 번째. 여기다가 AND-R을 넣어줘 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얘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얘를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셀 14일에다가 AND-R을 여기다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AND-R이라는 것을 여기서 구하고 먼저 그래서 여기다가 그 구한 AND-R 값을 14,1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테스트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lt F8이죠. 마지막 행과 열 요거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네, 그러면 여기 지금 14,1에 11이라는 값이 딱 들어가죠. 여기 11행이라는 뜻이죠. 행번호. 이 말은 A열에서 값이 있는 마지막 행번호는 11번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 좀 헷갈리니까 이번에는 그럼 여기다가 출력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1번에 1, 2, 3, 4, 5 1,5에다가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몇 개를 좀 복사를 그냥 해볼게요. 이만큼 똑같은 값을 한번 복사를 해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B열에서 마지막 값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AND-R은 그냥 AND-R이라고 써주고 로우스 카운트 똑같이 해주고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B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숫자로 써줄 거면 B가 바로 B는 두 번째잖아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2, 숫자 2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그래서 알파벳은 큰 따옴표에다가 넣어서 A, B, C, 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아까 했던 거는 주석으로 이렇게 남겨놓고요. 하나를 더 써볼게요. 여기다가 방금은 이제 B 이렇게 B라고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숫자로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Alt F8 자, 요것도 역시 옵션으로 제가 단축키를 걸어 놓을게요. 컨트롤 알파벳 E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컨트롤 알파벳 E가 실행입니다. 네, 여기 실행해 볼게요. 실행. 네. 그래서 여기에 15라는 숫자가 들어갔죠. 이 말은 여기 지금 B열 두 번째 열에 값이 있는 마지막 행번호는 요거 15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값을 구하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을 뭐 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마지막 값이 AND-R이기 때문에 요 값을 딱 구해서 바로 15행까지 쭉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 엑셀 업 뭐 이런 것들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외워주세요. 나중에 잘 모르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문법적으로 쓰는구나 하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요거죠. 요거 A열을 구할 때는 알파벳 A, 숫자를 쓸 때는 이렇게 쓴다. 이런 것들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기초적인 숫자나 정수로 해당되는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특별한 정의 같은 걸 내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써주셔도 되는데 이거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 변수가 어떤 것인지, 이 변수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내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숫자이면 정수를 다루는 숫자인지 소수를 포함하는 숫자인지, 아니면 어떤 셀 값에 해당되는 레인지인지,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좀 알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뭐 이미지에 해당되는 건지 뭐 등등, 이 변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어디서든, 요 위쪽이든 어디든 한번 정의를 내려줘야지 프로그램을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반드시 정의를 내려줘야지만 이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초적으로 간단한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을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이번 강의에서 간단하게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요 위쪽에다가 정의를 좀 내려주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요.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dim 이렇게 쓰시고, 내가 지금 정의를 내려주려고 하는 변수를 여기다 쓰시고요. and r 그리고 as. 그럼 정의의 종류들이 쭉 나오거든요. 많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 요걸 다루기 때문에 하나만 할게요. 그냥 인티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정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게 이 and r이라는 변수는 정수입니다 라고 이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한 값이 예를 들어서 15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계산을 막 해가지고 뭐 소수점으로 15.6 뭐 이렇게 나와도 요 and r이 만약에 정수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면 값은 정수로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 정의를 어떻게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표현되는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에는 네 가지 정도, 그냥 크게 구분해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인티저가 있고요. 여기다 좀 써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인티저라는 게 있고요, long이라는 게 있습니다. long. 일단 다 써놓고 설명드릴게요. 싱글이란 게 있고요, 더블이란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실제 명령문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똑같은 변수를 여러 개를 정의를 내리면 에러가 나서 실행이 안 되는데, 지금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얘는 정수, 인티저와 롱은 정수. 정수는 뭐 1, 2, 3,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싱글과 더블은 소수까지 포함한 수예요. 그래서 1, 2, 3, 4도 되지만 1.5, 뭐 3.5 이런 식으로 소수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인티저는 조금 적은 수, 롱은 큰 수. 정수 중에서 약 한 3만이 좀 3만 정도, 3만 2천 뭐 이 정도를 다루는 수인데요. 그러니까 3만 마이너스 3만부터 플러스 3만 정도의 수를 다루는 범위에 있다. 그러면 인티저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거보다 큰 수, 엄청 큰 수까지 내가 다룬다 하면 롱을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왜 구분을 하느냐, 이왕 할 거 그냥 롱으로 해서 큰 수까지 다 커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 속도 때문에 그래요. 별로 크지 않은 수를 다루는데 굳이 롱으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속도가 조금 이렇게, 그럴 때는 별로 크지 않은 수를 다룰 때는 인티저라는 정의를 내려줘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할 때는 그냥 롱을 쓰시면 돼요. 막상 해보면 또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체감상은 잘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는 조금 더 빠를 수 있다. 요게.
인티저가 조금 더 빠르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싱글과 더블은 소수라는 차이, 요 위에와 다른 게 얘는 소수인데 마찬가지예요. 싱글은 더블부터 말씀드린 더블은 엄청 큰 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싱글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수. 하지만 얘도 둘 다 큰 수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건 크냐 작냐가 아니고 얘네들은 소수까지 다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프로그램을 짤 필요도 있다. 이렇게 간단한 숫자로 나오는 것들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 프로그램을 쭉 다루다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프로그램을 짜야 될 일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다른 뭐 문자나 스트링 같은 다른 문자, 즉 스트링 같은 다른 정의를 내릴 일이 나오면 또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왕 한 거 그냥 인티저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이 정도 작은 규모에서 지금 예제를 드는 거기 때문에 3만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티저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 로우 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컬럼 값도 마지막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주석으로 좀 가려놓고, 자, 이거는 그러면 end 컬럼이니까 C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은 비슷해요. 셀스로 하고요. 자, 여기에는 마지막 컬럼 값이니까 먼저 그러면 행이 어딘지를 정해줘야 되겠죠? 그냥 다 똑같은데 하나 해볼게요. 그냥 여기 마지막 여기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여기 11번째에 있는 마지막 컬럼 번호가 무엇인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1번째고 콤마 여기서 어떻게 써주냐면 columns count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닫아주고 점 요거는 and xl to left 점 column 이렇게 하면 지금 11번째 있는 로우 값에 여기 11번째 있는 로우 값 중에서 이렇게 쭉 컬럼 값이 옆으로 진행되는데 값이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 컬럼 값 3번이죠. 3번, 1번, 2번, 3번 그거를 구하는 그런 명령어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출력해 볼까요? 요 밑에다 출력해 볼까요? 여기 14번에다가 14,1에다가 지금 출력하려고 하는 값은 and C 그러니까 셀 14일에다가 and C라는 값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요거 실행해 볼까요? 컨트롤 E 실행. 자, 3이 나왔죠? 지금 내가 찾으려고 하는 11번째 마지막 11번째 로우의 컬럼 값은 1, 2, 3 값이 있는 마지막 컬럼 값은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굳이 정의를 내려주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볼까요? dim and C as 인티저라고 해요. 인티 하면 앞에만 쳐도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이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인티저. 그래서 정수 값이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정수로 나오는데 3만 전후에 그렇게 크지 않은 수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